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한 11월부터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코인을 밀고 있었는데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꽤 좀 올랐었는데 그 후에 비실거립니다. 그래서 이 채권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기 이제 슬슬 다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채권이 그 뭐를 봐야 되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있는 횡보 구간이냐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TLT라는 것이 미국 장기국채 ETF잖아요. 얘가 생긴 지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20년 동안에 연준 금리 인하기, 인상기, 동결기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걸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2년은요. 그때는 미국에서 그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동결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그 인상 후에 동결 구간에는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2002년부터 그 한 3개월 만에 얘가 한 10몇 프로 올랐죠.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기는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2002년부터 금리 인하기가 시작했거든요. 보시면은 그 금리를 그 연준이 낮출 때 장기 채권도 꽤 크게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한 7개월 만에 13% 정도 수익이 났고 이건 연본이 수익률이 20% 정도 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를 인상을 한번 했어. 그 후에 좀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이때 보통 수익률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 구간에는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하를 한 다음에 그 후부터 이제 동결 구간이 왔죠. 동결 구간. 이 동결 구간에는 수익률이 그저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채권이 오히려 이제 조금 떨어졌죠. 그죠? 여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5.7%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볍게 올렸습니다. 여기서 가볍게가 중요합니다. 많이 올렸으면 채권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 근데 가볍게 올렸기 때문에 요 2년 동안에 그래도 TLT가 수익을 내긴 냈습니다. 2년 동안 9%, 연본이 수익 4% 정도. 그러니까 그 연준이 금리를 가볍게 올리면은 장기 채권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걸 보셨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인상보다는 인하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인상을 한 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 8월까지는 동결기였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금리를 이미 인상하고 그 후에 동결하는 구간에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2008년 12월까지 38%라는 높은 수익이 났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37%, 연본이 수익이 29%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금리를 엄청 빨리 내렸거든요. 그때 미국 채권이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식과 채권을 둘 다 했으면은 주식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럼 인하 후에는 또 동결 구간이 오는데요. 요 동결 구간이 근데 그 2008년부터 15년 이때가 제로금리였거든요. 제로금리여서 그런지 장기 채권은 계속 수익이 나기는 났습니다. 33%. 근데 이게 7년 걸렸으니까 연봉이 4%이고요. 그리고 15년 또 18년 동안 3년 동안 인상이 있었는데 요때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기에는 장기 채권이 수익이 저조하다. 인상이 다 끝난 후부터는 다시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결 구간 2018부터 19년 이때 미국 장기 채권의 수익이 좋았죠. 이때 연봉리 수익이 23%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코로나 때 금리를 많이 인하를 했죠. 이때 제로로 내립니다. 이때 이제 또 미국 채권이 한번 엄청 또 쫙 올라가죠. 연봉리 수익이 장만치 38%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까지 여기 이제 미국 채권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 구간과 상승 구간이 있는데 이때 미국 장기 채권이 박살났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제로 금리가 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결 구간부터 얘가 비실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짜로 인상 기간이 오니까 진짜 크게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D이 48%가 나옵니다. 네,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해도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인상기가 23년 7월에 끝났고요. 근데 이때 그 금리 인상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계속 그 미국 채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동결 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 안 잡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충 23년 10월 이때부터 연준이 시그널을 하죠.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은디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이때부터 채권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때 들어갔죠. 좋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얘가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만.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기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인플레가 그 뜻대로 잘 안 잡히면서 미적미적하면서 그 금리 인하하는 기간이 계속 뒤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1월부터 4월까지 그 미국 채권의 수익이 또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 또 한 10% 정도, 10% 이상 빠집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4월 말부터 다시 미국 채권이 슬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자, 바이든과 파월은 한 패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재선을 위해서 그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 돈을 풀려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 연준의 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아니면 모르겠는데, 물가 잡아야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근데, 물가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재선, 우리 인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월 말부터 다시 채권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 그 전에, 자,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 경제 번영과 달러 가치 유지, 그리고 국민의 번영이 당연히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진짜 근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동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더라고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기회에 동심 파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물론 가끔 1000명에 1명 정도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민족과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런 것도 원하긴 한데 그게 한 2%, 자리 보존이 9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바이든 대선에서 떨어지면은 바이든, 파월, 옐렌 3명 다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용과 CPI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미국 장기 국채에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스마트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로 인하한다고 하면 비중을 더 올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익이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 그리고 금리 인하가 끝난 후에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구간은 수익률이 매우 나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금리 인하 후 동결기, 연봉이 수익 0.4%, 금리 인상기, 연봉이 수익 마이너스 1.4%, 금리 인상 후 동결기는 그래도 복리 8%, 그리고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구간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봉이 29%나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이때를 노려야 되는 거죠. 미국 장기 국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